안녕하세요. 꿈꿀 박견입니다. 홈페이지 쉽게 만들고 관리하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홈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일단 저희가 준비해야 될 그런 중요한 두 가지 도메인과 공간 마련을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메인은 뭐고 공간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집을 갖고 싶어요. 집을 갖고 싶으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집을 지을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주소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지역의 땅은 거기에 고유의 주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약간 다르죠. 그래서 땅은 땅대로 구입을 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주소, 즉 도메인을 따로 구입을 해서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도메인과 공간 마련을 위한 그런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절대 먼저 그 도메인을 구입하거나 호스팅을 구입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준비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메인과 공간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구입은 먼저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주의 깊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자, 도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메인이나 호스팅은 다 저희가 일정 부분의 그 재정을 그 금전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즉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도메인부터 살펴본다면요. 자, 도메인이 무엇이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자형 주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문자형 주소가 필요하냐면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을 그 홈페이지가 있을 장소는 어떤 물리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소는 IP라고 해서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버전 4의 경우는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IP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외울 수 있는 문자형 주소를 저희가 따로 구입을 해서 연결을 시킨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자, 먼저 이것을 하나 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은 흔히 많이들 알고 계시죠? .com, .net, .org라고 하는 그런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도메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도메인 이름과 확장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은 흔히 잘 알고 계시는 구글, 야후, 네이버 이런 것들이 도메인 이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뒤에 있는 확장자는 이것이 좀 중요한데 .com 또는 .net 또는 .org. 자, 도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TLD라고 하는 겁니다. 즉 탑 레벨 도메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최상위 도메인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에 다른 사이트에 좋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상위 도메인에는 크게 두 가지 제너릭 탑 레벨 도메인과 그 다음에 컨트리 코드 탑 레벨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 최상위 도메인은 바로 이제 이 제너릭 탑 레벨 도메인을 가장 많이 이제 선호를 하죠.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그 맨 뒤에 이 .co.kr 과 같이 .kr이 붙은 그런 이 국가 도메인 그것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com 그리고 한국에 나오는 co.kr 이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즉 com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 목적의 기업이나 단체,
그 다음에 넷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기관, 또는 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그 네트워킹 또는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그 어떤 이 ORG와 같이 비영리 기관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EDU나 이런 것들은 교육기관, 그리고 GOV는 정부기관, 그리고 밀리터리, 그리고 뭐 이런 그 여러 개의 그런 이 최상위 도메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또 TV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얼마 전에 새로 더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추가가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에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제너릭 탑 레벨 도메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그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여러 가지 그런 탑 레벨 도메인들이 나와 있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도메인을 만들고자 할 때, 그 구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메인들은요, 일반적인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신력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즉, 그 제너럴 그 탑 레벨 도메인들 중에서는 .com, .net, .org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방송에 사용을 하겠다. 그럼 TV 또는 뭐 info 이 정도까지는 그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익숙하지만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요.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에게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의 성격들이 조금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특히나 이제 이 세 가지 .com과 .net, .org 이것 중에서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좋고요. 한국 도메인의 경우는 .co.kr, any.kr, .or.kr 주로 이런 확장자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뒤에 있는 확장자는 대부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봐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영리 목적이 있다. 그럼 웬만하면 다 컴을 써요. 그리고 그 비영리 기관이다. 교회라든가 뭐 이런 기관 같은 경우는 ORG나 넷을 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넷을 좀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비영리 기관 ORG지만 이것을 발음하는 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net 해가지고 제 그 개인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꿈골 .net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도메인 이름 앞에 있는 요 부분을 지을 때 몇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짧게, 가능한 대로 짧게 그 작성을 하는 것이 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지금 뭐 실질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3자 이하로는 지금 거의 도메인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예로 옥스포드라고 하는 그런 이 사전이 있어요. 이 옥스포드의 사전에 있는 그런 단어들 중에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 97인가 99% 이상이 여기 있는 단어들이 다 등록이 돼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만큼 뭐 지금은 이제 얼마나 다 채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도메인들은 이미 많이 사람들이 그 선점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게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의미 전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기 편한 가장 쉬운 예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 가끔씩 지나다니다 보면 그 자동차 딜러 그런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홈페이지 주소가 뭐 한 20자가 넘는 그런 그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걸 다
쉽게 말해서 짧게라고 하는 그것에 벗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외울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의미가 전달이 되면요 그것을 기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명이라든가 자기 점포의 그런 특성이라든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레스토랑 하면 그것도 글자 숫자는 상당히 길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기억하기에는 상당히 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SR 짧게 해서 서울 레스토랑의 첫 자를 따서 SR 하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회사인지 무슨 업체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서울 레스토랑 뭐 이런 식으로 길다 하더라도 의미 전달이 쉬우면 그러면 도메인으로서는 오히려 합격점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바로 스펠링이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스펠링을 찾을 때 그 단어들을 쉽게 많이 틀린다라고 하면 그건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하면 쓰지 않아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숫자 또는 대시 또는 언더바 이런 등의 글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 for you라고 하는 걸 많이 쓰죠. for you 또는 여기에 약어도 있네. 약어.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love you라고 하는 그런 것을 쓸 때 I love you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해하기가 쉽지만 I love you 이렇게 쓰면 I love you 사람들이 약어로 문자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내 사이트 이름이 iloveyou.com이야 iloveyou.com이야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억셉을 하는 것이 되게 이해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풀었더라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낫고요. 뭐 for you라고 하는 거 있죠. love for you, love for you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이런 것들도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도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시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sunshine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sunshine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쓰고 있어서 이 사이에다가 대시를 하나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sun 대시 shine 우리는 이 대시가 안에 들어있어도 읽을 때는 sunshine이라고 그렇게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타이핑을 해서 어느 사이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길더라도 의미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나의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이 도메인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이름이 사실상 사람들한테 나를 어필하는 가장 첫 번째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도메인을 정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이 도메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도메인을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지 쓰고 있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메인을 검색하는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whois.com 요 사이트는 도메인을 검색하고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미리네.com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이것이 미리네.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자, 여기에서 도메인 센터에 들어가서 보시면
도메인 등록, 영문 도메인, 한글 도메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 한글 도메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한글 도메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브라우저에서 그 확장자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한글 도메인을 쓰더라도 결국 확장자는 영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자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영문 도메인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확장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com, .net, .org, 그리고 co.kr, kr, p.kr, biz, info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더 다른 것들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 p.kr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용도로 그래서 예전에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이 p.kr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많이 보급을 해서 뭐 쉽게 말해서 제 이름으로 얘기를 한다면 박기현.p.kr 뭐 이런 식의 그런 도메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com, .net, .org, co.kr 그리고 이제 kr만 있는 것은 사실상 뭐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놓고 예를 들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죠. 자, 도메인 중에 I love you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 사이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등록 가능 도메인과 등록 불가 도메인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등록 불가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요, 그럼 이제 이게 손으로 바뀌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도메인 등록 정보라고 해가지고 이 도메인을 어디에서 등록이 되었고 그리고 또 누가 사용하는지 샌딜이라고 하는 분이 사용을 하시는군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여러 개를 뭐 이제 한번 쳐보는 거죠. I love you so much.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 가능한 도메인들의 리스트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분 중에서는 I love you so much를 쓰는 분이 없지만 아마 미국 사이트에서는 미국 도메인으로는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장을 사용을 해도 이렇게 최상위 도메인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무엇을 사용을 할지 구입은 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사용을 할지 검색을 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